자, 어제 베트남의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백신 시험 평가를 위해서 만났습니다. 어제 날짜를 보면 이렇게 9월 18일 9시 20분 어제 오전이죠. 윤리위원회가 나노코박스 시험 평가를 해서 만났고, 자, 징뉴스에 따르면 이 나노코박스 관련 윤리위원회가 이번이 두 번째고, 이전 회사 회의가 8월 22일에 열렸죠. 자, 윤리가 승인하면 신청서는 의약품 백신 허가 자문위로 넘어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번 회의는 윤리위원회가 9월 15일 코로나 백신 임상 시험 연구 개발 특별 실무단장이 전 바텀 보건부 차관의 요청으로 나노코 백신 연구팀으로부터 추가서를 제출받아 열릴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9월 15일 날 추가서를 다 완벽하게 제출했다고 그랬죠. 자, 9월 15일 정호 연구팀은 보건부에 추가서를 다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독단 부총리가 주재한 회의에서 국가연구개발계획부의 수석인 응우엔 응우관 박사가 지금부터 2021년 말까지 베트남에 대해 최소한 하나의 백신이 긴급 허가되고 2022년 초부터 국내 배치될 것이라고 그랬죠. 이 부독단 부총리가 검토를 최대한 빨리 하라고 지시를 내렸죠. 자, 이렇게 나노코 백신의 긴급 허가 검토 의견 제시를 바로 부독단 부총리가 하였습니다. 자, 보건부는 3회 임상시험의 중간 결과를 검증할 거라고 그랬고, 주요 조직 파일을 받자마자 본 평가는 나노코박스 면역 유전성 테스트 결과의 전체 보고서와 3비 임상시험의 중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다고 이렇게 날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번 살펴드렸는데 잠깐만 보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의 지시 내용이 있었는데 금방 이 나왔던 부독단 부총리가, 자,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해서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에 대한 회의를 지시했죠. 자, 이에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결정을 위해 임상 경과를 두고 면밀한 검토에 들어갔는데, 요게 9월 17일 기사고 9월 18일 날 이렇게 모였다는 얘기죠. 우리가 드디어 나노코박스의 백신 승인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15일 접수를 다 했다고 그랬죠.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가 15일 정오에 접수됐고, 보안 서류까지 전부 다 접수가 됐습니다. 자, 단 방대한 자료로 인해서 나노코박스의 긴급 사용 승인 논의가 16일 진행이 되는데 세부 검토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제 18일부터 이것 때문에 모였다는 얘기가 있는 거죠. 이 자료들이 꽤 많아서 이제 긴급 사용 승인 여부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는데, 자, 나노코박스의 면역성을 평가하고 임상 비상의 중간 보고 등을 종합해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이렇게 9월 17일 날 이렇게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 지난달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서를 다 요청했죠. 자, 지난달에 8월 달에 8월 29일이죠. 8월 29일 날 이 베트남 보건부는 나노젠의 코로나19 백신 이렇게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을 앞두고 보안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보건부는 나노젠의 델타 변이에 대한 보호 효과 등 일부 내용의 보완을 요청했는데 이걸 서류 제출을 다 완료한 거죠. 깔끔하게 9월 15일 날 다 완료했습니다. 자, 나노젠은 정부 요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했는데 이게 9월 15일이고 2주간의 검토를 마치고 윤리위원회는 오늘 백신 긴급 승인 재심사를 진행하는데 바로 9월 18일에 기사가 떴죠. 저것 때문에 모이기로 하고 오전에 저런 회의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실험 주도 박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응우엔 비행는 박사. 자, 응우엔 비행는 박사가 현재 보건부가 요청한 모든 서류를 제출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나노코박스 접종 끝내 지원자의 90일째 항체 수치를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 중인 환자와 비교 평가한 결과도 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델타 변종에 대한 이 예방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있죠. 자, 델타 변종 예방. 자, 그는 나노코박스 접종자 항체 수치가 회복 환자의 수치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델타 알파 등의 변종으로부터 좋은 예방 효과도 확인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코비드19 코로나 베트남 백신이 나노코박스 허가의 길이 열렸습니다. 허가 검토의 길이 열렸는데 윤리위원회를 통과했죠. 자, 국립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의 3단계 중 3단계 중에 중간 임상실험 보고서를 승인했다고 합니다. 국립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 45분, 이날이 언제냐면 이렇게 9월 18일입니다. 9월 18일 오후 5시 45분 나노코박스와 함께 3상 중간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해서 국내 백신에 대한 허가 검토에 열었다고 합니다. 자, 한 소식통은 코비드19 백신 개발업체 앞장서고 있는 민간기업인 나노젠이고, 또 다른 하나의 소식통은 보건부의 소식통인데, 자, 오늘 저녁 법률신문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립생물의학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교수 정비애 등 또한 이 정보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 군의관 아카데미는 보건부와 나노젠이 3비단계 자원봉사자만 1만 2천 명에 달하는
나노코박스 실험 결과에 대한 상당한 가치가 있는 초기 데이터를 포함한 3상 임상 시험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합의한 나노코백신의 임상 시험을 조직한 중심 기관이 바로 군의관 아카데미라고 합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서류들을 다 제출을 했고, 이렇게 보시면 이 임상 및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센터의 소장인 추반면 교수와 군의관 아카데미, 아까 말씀드린 군의관 아카데미, 모든 3상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에 직접 참여한 기관에 따르면 민족윤리위원회는 오늘 국가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연구팀이 보고서를 완성하고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많은 윤리위원회 위원을 만나서 추가 의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게 9월 18일 날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곧 오늘 회의의 결과에 대한 공식 정보는 보건부가 언론에 알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보건부가 언론을 통해서 9월 18일 날 이루어진 회의의 결과를 알리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윤리심의회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음에 따라서 보건부 서클 1에 따른 나노코박스 백신 긴급연화 신청이 조만간 완료되어 약품 유통 등록을 위한 자문회의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자, 약품 등록을 위한 자문회의로 이관이 돼야 되죠. 그래야 유통 등록이 나옵니다. 자, 보건부 관계자는 윤리에서 통과되면 차기 이 자문회의가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늘 윤리위원회 나노코박스 백신 평가를 이 시험 평가를 만난다는 게 바로 9월 18일 기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허가 검토의 길이 열리고 윤리위원회도 통과가 되는 이런 상황이 돼서 아마 우리나라 명절 지나기 전엔 아무래도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 생각이고 늦어도 9월 말에는 긴급 승인이 이렇게 안 떨어질까. 혹시 떨어지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그 응우엔 깡 박사가 얘기했듯이 올해 안에는 자체적으로 나노코박스 백신을 스스로 확보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제 베트남에서 얘기하는 이 자체 백신 완벽한 승인 확보가 이 WHO나 FDA 정식 승인까지 얘기하는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일단 베트남 자체에서는 완벽하게 승인 받을 것 같은 이런 지금 분위기죠. 사실 베트남은 지금 굉장히 좋은 호기회를 맞고 있죠. 중국의 사교육 규제가 심해지면서 이렇게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베트남으로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공급망은 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폭스콘에서 럭스스웨어, 그리고 고어텍은 계속해서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베트남에서 수십억 달러의 매출을 증가시켰는데 애플은 현재 베트남에 20개 이상의 주요 공급 업체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이 뭔 얘기냐면 지금 굉장히 중국이 여러 가지 규제가 심하죠. 지금 사교육 규제도 굉장히 심한 편이고, 그러고 핀테크에 대한 이 규제도 심하고, 특히 게임 쪽 이런 쪽에 대한 규제도 심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들이 사실은 많이 빠져나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인도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가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중국에 있는 자금과 대만에 있는 자금,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까지도 빠져서 약간은 인도로 가는 이런 형태가 돼 있죠. 근데 이 사실은 이 돈뿐만이 아니라 공장, 이 중국에 있는 큰 공장들과 기업들도 지금 자금과 공장 인력들을 여기서 충당을 안 하고 베트남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베트남이 굉장히 좋은 호기를 맞고 잘 커가고 성장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델타 변이에 대한 충격이 굉장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트남 자체에서도 지금 백신이 엄청 급한 상태죠. 이 코로나 나노코박스 백신이 나오면 아마 이 나노젠 호나 회장님 거의 국민영웅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건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전자제품 공급망의 제조업체들이 중국에서 거의 다 특히 베트남으로 옮겨가는 거죠. 시가총액이 거의 2조 5천억에 달한 세계 최대의 개인기술 기기업체가 바로 애플이죠. 이러한 추세한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가 200개 이상의 공급업체를 거느리고 가장 크고 효율적인 공급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공장이 중국에 있었단 얘기죠. 그러나 2020년 애플의 주요 장비 공급업체들은 동시에 베트남에 더 많은 공장에 투자하거나 생산량을 늘리고 이로 인한 생산 활동이 바로 베트남에서 굉장히 증가하고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트남에는 더 많은 수십억 달러의 전자회사가 있습니다. 폭스콘으로 알려진 호나이 회사가 베트남의 3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애플의 1위 공급업체죠. 작년엔 전년 대비 34조 4천억 동 증가한 114조 4천억 동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자, 또 중국의 다른 두 주요 제조업체인 고어텍, 럭스세어 역시 매출이 급증했는데 박린이 꼬에부에 있는 두 개의 고어텍 공장의 총 매출은 13조 9천억 동에서 60조 4천억 동으로 증가했죠. 자, 박장에 있는 두 개의 럭스세어 공장은 7조 4천억 동에서 39조, 7배, 6배 정도 올라간 거죠.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렇게 베트남의 주 애플 공급업체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죠. 근데 이 빠른 성장을 바로 뒷발목을 잡은 게 코로나죠. 자, 근데 코로나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트남에서 백신 개발에 최대한 노력하고 파민진 총리라든가 부총리도
검토를 하고 이 최대한 시일을 땡기고 행정 절차를 감수하는 이 모든 일이 다 이렇게 관련이 있는 거죠. 베트남이 먼저 살아야 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기업도 있죠. 우리나라에 삼성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삼성이 최고로 많은 매출을 올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전에 총리가 찾아가서 백신도 제일 먼저 근로자들에게 맞게 해주고 이렇게 유화제스처 취하고 있죠. 그럴 만큼 이 베트남이 지금 잘 나가다가 코로나에 딱 뒷목을 잡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렇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코비드19로 이동 물결이 다운돼도 뭔 얘기냐면 전반적인 추세는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가는 게 맞지만 이렇게 이 네 번째 발병한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변화를 상당히 늦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니케이 아시아 소식통에 따르면 애플은 당초 계획대로 베트남 대신 중국에서 최신 에어팟 시리를 생산하기 시작했는데 이 결함 있는 애플 브랜드는 여전히 새로운 에어팟 생산량 약 20%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길 바랍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지금 베트남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지금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생산한다는 거죠. 이 베트남의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베트남 이런 기업들을 다시 받고 또 베트남에 다시 끌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노젠 나노코박스의 이 승인이 급하고 왜냐하면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도 있지만 물량이 많이 딸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자국 백신을 갖는 게 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